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베이비 부머의 꼰대스러움을 비판하거나 MZ세대를 마치 외계에서 온 새로운 종족인 양 해부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담론의 전장 한가운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거대한 집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머릿수가 가장 많고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며 현재 모든 기업의 실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 바로 19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20대를 보낸 한국의 X세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는 상사이고 가끔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뚝뚝해 보이는 당신의 부모님입니다. 인터넷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든 주역들이지만 정작 자기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은 브런치 사진을 올리는 법은 없죠. 오늘 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X세대의 그 독특하고도 서글픈 심리학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독립적이면서도 냉소적인지, 왜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심리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변종이 되었는지 말이죠. 이 영상은 단순히 옛날을 추억하는 라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내밀한 보고서입니다. 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봅시다. 당시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밤낮 없이 일터로 나갔죠. 이때 열세 아동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8살이었던 X세대를 떠올려 보세요. 학교가 끝나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갑니다. 스마트폰도 CCTV도 나를 반겨줄 AI 스피커도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금속 열쇠 하나를 목에 걸고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직접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라면을 끓여 먹고 TV 소리로 친구 삼아 혼자 숙제를 합니다. 이 시절의 고독은 X세대에게 자기 완결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는 믿음. 이것이 훗날 그들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독립적인 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군대식 교육과 폭력이 일상이었던 학교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고우발성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행동과 결과 사이의 간격이 극도로 짧은 환경이죠. 규칙을 어기면 즉시 매가 날아놉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그 즉시 모욕이 주어집니다. X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니? 라고 묻기 전에 몇 대 맞을래가 먼저였으니까요. 이 환경에서 그들의 뇌는 감정을 처리하는 법 대신 결과를 예측하고 회피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X세대가 상황 파악이 빠르고 윗세대의 눈치를 기가 막히게 보면서도 아랫세대의 도발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말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오직 행동만이 결과를 만든다는 냉혹한 인과관계를 뼛속까지 새긴 겁니다. X세대가 2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힘을 광했고 삐삐와 PC통신으로 자유를 만끽했죠. 기성세대는 그들을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녀석들이라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그들에게 인생 최대의 트라우마가 닥칩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회사에 충성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계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고 선배들이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X세대는 방어적 비관주의를 장착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든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공포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주식, 부동산, 자기개발에 그토록 집착하는 건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배신의 순간을 겪고 싶지 않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불안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X세대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조용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생활은 기본값입니다. X세대는 디지털 이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직접 깔고 모뎀 소리를 들으며 자란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운 게 있습니다. 내 삶이 노출될수록 리스크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면 골목길 친구 몇 명만 알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 번의 실수가 박제되어 전 국민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X세대에게 소셜미디어에 내 사생활을 전시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라 적에게 내 위치를 노출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SNS에 올리는 건 고작해야 산사진, 꽃사진 혹은 자식 자랑뿐입니다. 진짜 자신의 내면은 철저히 숨깁니다. 덜 알려질수록 안전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거친 풍파를 견디며 배운 생존법이니까요. X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냉소와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진지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글거린다는 말은 사실 X세대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냉전의 끝자락에서 핵전쟁 대비 훈련을 받으며 자랐고 어른들이 약속한 낙원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거창한 대의 명분이나 도덕적 훈계에 코웃음을 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며 그러려니 합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웃어버리는 것이죠. 이 쿨함은 사실 감정적인 갑옷입니다. 너무 진심을 다했다가 러그풀을 당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이런 심리적 배경은 그들의 독특한 직업 윤리를 만듭니다. X세대는 회사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충성합니다. 왜일까요? 회사는 나를 배신해도 내 손에 익은 기술과 지식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IMF 때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엑셀을 돌리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실무의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능한 권위를 멸시합니다. 명함에 박힌 타이틀이 무엇이든 실제로 일을 할 줄 모르면 그들에게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력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나이가 어려도 기꺼이 따릅니다. X세대에게 권위는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X세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전 세대 중 가장 낮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패배입니다. 8살 때부터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숙제를 했던 그들에게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번아웃과 고립감을 불러옵니다. 그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끊어지듯 쓰러지기도 하죠. 그들이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근육이 퇴화했을 뿐입니다. X세대는 정보의 무게를 아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는 궁금한 게 있으면 1초 만에 구글링을 하죠. 하지만 X세대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에서 카드 카탈로그를 뒤지고 전공서적을 뒤적이며 몇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깊은 부호화, 딥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얻은 정보일수록 뇌에 더 영구적으로 각인된다는 뜻이죠. 그들이 기계를 잘 고치고 매뉴얼 없이도 시스템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건 단순히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리적 세계와 부딪히며 정보를 획득하던 습관이 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체인이 빠지면 직접 기름때 묻혀가며 고치고 TV가 안 나오면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해결했던 그 경험들. 이것이 그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맥가이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된 X세대는 일종의 보상 심리에 시달립니다. 본인이 방치되었던 기억 때문에 자녀에게는 과할 정도로 정성을 쏟습니다.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나 매니저 부모의 시초가 바로 이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X세대의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곱게만 자란 아이들이 내가 겪었던 IMF 같은 풍파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들은 자녀가 너무 노출된 환경, SNS에서 자라는 것을 우려합니다. 자신이 사생활을 방패 삼아 살아남았듯 자녀들도 조금은 비밀스럽고 단단해지길 바라죠.
하지만 시대는 이미 변했고 X세대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녀의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의 X세대는 브릿지 세대입니다. 아날로그의 끝자락을 잡고 디지털의 문을 열었으며 가부장제의 마지막 세대이자 개인주의의 첫 세대입니다. 다리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갈 뿐 다리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X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자녀 세대를 뒷바라지하며 직장에서는 위아래로 치이면서도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주목받는 걸 불편해하는 세대니까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토록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 이 잊혀진 세대의 침묵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혹은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 탐구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X세대를 알고 있나요? 혹은 당신이 겪은 90년대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묵묵히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X세대에게 경의를 표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